제1막 선고의 날,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벽시계가 초침을 옮길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오늘 이 법정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 수십 명의 기자, 그리고 사건의 끝을 지켜보려는 눈빛들이 몰려 있었다. 피고인 황기찬,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징역 20년에 처한다.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손끝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플래시가 번쩍였다. 피고인 강세리. 판사는 잠시 호흡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징역 30년에 처한다. 공간이 얼어붙었다. 숨소리가 멎고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황기찬의 입술이 굳었다. 20년. 그 숫자가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돈이면 다 해결되리라 믿었다. 변호사도 로비도 세상에서 통하던 수단들이 이 법정 안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었다. 손목을 죄는 수갑의 차가움이 그의 현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훑었다. 거기 강재인이 있었다. 흔들림 없는 시선, 차갑고 말라붙은 표정, 마치 오래전부터 오늘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승자의 얼굴이었다. 강세리의 귀에는 판결이 메아리 쳤다. 30년. 그 숫자는 그녀의 몸을 곧장 짓눌렀다.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아득했다. 방청석 뒤쪽에서 누군가 낮게 속삭였다. 불륜녀. 그녀의 어깨가 움찔했다. 낯설지 않은 단어였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피를 타고 들어오는 칼날 같았다. 온몸이 찢기는 듯했다. 입술을 깨문 자리에서 피가 스며 나왔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미 지워지고 얼굴 위에는 낙인 하나만 새겨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황기찬을 바라보았다. 한때 세상을 움켜쥔 남자. 지금은 어깨가 무너져 내린 초라한 죄수. 수감인 이동. 교도관의 명령이 날카롭게 떨어졌다. 철문이 열렸다. 쇠가 쇠를 긁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집행관이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다.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인 황기찬. 예금 지급 정지, 부동산 처분 금지, 주식계좌 이동 금지. 모두 강재인 씨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황기찬의 시선이 서류 끝에 적힌 이름에 꽂혔다. 강재인. 그 이름은 피보다 진하게 새겨졌다. 입가가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웃음도 울음도 아닌 표정. 그 순간 그는 스스로가 무너졌음을 실감했다. 강세리는 복도의 유리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화장이 사라진 얼굴, 휑한 눈빛. 순간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기자가 작게 속삭였다. 30년이면 인생 반이지. 그 말이 등에 꽂혔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릴 수 없었다. 눈물을 보이는 순간 세상은 더 크게 비웃을 것이다. 호송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마다 쇠살이 박힌 차량. 황기찬이 먼저 실려 들어갔고 잠시 후 강세리도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의 시선이 스쳤다. 잠깐, 그러나 곧 동시에 눈을 피했다. 20년과 30년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은 자신의 몰락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었다. 차량은 도로를 달려 터널로 들어섰다. 창밖 풍경이 어둠 속으로 흘러 사라졌다. 황기찬은 속으로 셌다. 봄 20번, 겨울 20번. 그 끝에 남는 것은 늙은 몸과 잃어버린 이름뿐. 집은 경매장에, 재산은 타인의 손에 넘어가 있을 것이다. 강세리는 무릎 위에 포개진 손을 움켜쥐었다. 봄 30번. 그 뒤에 남는 건 단어 하나. 불륜녀. 옷처럼 벗을 수 없는 낙인이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다.
호송차가 멈췄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몰려왔다. 환기차는 발을 내디뎠다. 그 발걸음은 이제 그의 것이 아니었다. 교도관의 손짓, 절차의 톱니대가 그의 방향을 정했다. 강세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오늘따라 하늘은 맑았다. 그러나 그 맑음은 철창 너머에 있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 오늘부터는 늘 그렇게 살아야 한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20년과 30년의 계절. 그 심판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제이막 첫날 밤의 철창. 철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두 사람의 인생이 교도소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 순간부터 황기찬도 강세리도 더 이상 이름이 아니었다. 소지품은 하나씩 벗겨졌다. 황기찬의 시계와 지갑, 반지가 검은 가방 속에 사라졌다. 강세리의 귀걸이, 목걸이, 반지 또한 쓸쓸히 내려놓아졌다. 손에 남은 건 빈 주먹뿐이었다. 머리 숙이세요. 이발기에 윙 소리가 울렸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흩어졌다. 거울 속 두 사람의 얼굴은 낯설게 바뀌어 있었다. 재벌의 얼굴도 화려한 여인의 얼굴도 더 이상 아니었다. 그저 숫자 몇 자리로 불릴 죄수의 얼굴일 뿐이었다. 남자와 여자의 길은 여기서 갈라졌다. 황기찬은 좁은 방으로, 강세리는 여자 수용동으로. 그러나 낯선 냄새와 눅눅한 공기는 같았다. 곰팡이 냄새, 낡은 철 냄새, 오래된 생활에 찌든 공기. 그것이 두 사람의 첫 환영이었다. 황기찬은 철침대에 앉았다. 스프링이 삐걱거렸다. 창문은 손바닥만 했고 하늘은 손톱만 했다.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숨을 고르려 했으나 머릿속에는 바닥을 닦던 장면이 미리 스쳐갔다. 자존심은 이미 어제의 법정에서 부서졌고 오늘 밤은 그 잔에만 남아있었다. 강세리는 방 안에 들어서자 수감자들의 눈빛이 동시에 쏠렸다. 낯선 얼굴을 훑고 조롱 섞인 웃음이 새어나왔다. 신참. 그 한마디가 방 안의 질서를 설명해 주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불륜녀. 강세리는 눈을 내렸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대답은 끝난 것이었다. 저녁종이 울렸다. 죄수들은 식당으로 모였다. 철식판 위에 밥과 국, 반찬 두어 가지가 올려졌다. 황기찬은 줄을 서서 국을 받다가 팔꿈치에 스쳤다. 국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정적이 흘렀다. 곧 비웃음이 터졌다. 재벌 사장님도 바닥 청소하시네. 교도관의 명령이 날아왔다. 치워. 황기찬은 잠시 멈췄다. 그러나 뒤에서 발길질이 날아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천으로 뜨거운 바닥을 닦았다. 손이 데이고 얼굴은 굴욕으로 달아올랐다. 주변의 웃음은 오래 울렸다. 강세리는 세탁실로 끌려갔다. 양동이에 손을 담그자 차가운 물이 손목 위까지 번졌다. 옷더미는 산처럼 쌓여 있었다. 옆에서 누군가 말했다. 기사에서 본 얼굴 맞네. 불륜녀. 비웃음과 조롱이 겹쳐졌다. 강세리는 이 악물었지만 손끝은 떨렸다. 차가운 비눗물이 그 떨림을 감쌌다. 밤이 찾아왔다. 불빛은 꺼지고 천장에 감시등만이 방 안을 지켰다. 철문 밖에서 발자국이 멀어졌다. 황기찬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귀에는 과거의 잔상이 들려왔다. 계약서 넘기는 소리, 건배, 박수. 그러나 끝에는 철문 닫히는 소리만 남았다. 오늘 들은 바로 그 소리. 강세리는 눕지 못하고 앉았다.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살아야 한다. 일단 오늘부터. 그 말은 방 안 공기 속에 스며들어
아무 소리 없이 가라앉았다. 그날 밤 교도소의 공기는 눅눅하고 길었다. 20년과 30년의 계절은 그 첫날 밤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제3막 굴욕의 밥그릇. 아침 종이 울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짧은 소리. 교도소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수감자들이 줄지어 식당으로 향했다. 황기찬도 그 무리에 섞였다. 수위는 헐렁했고 머리칼은 짧아져 있었다. 재벌 2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줄 끝에서 밥과 국, 반찬 2가지가 식판에 올려졌다. 황기찬은 식판을 움켜쥔 채 자리를 찾으려 했다. 그때 옆에서 팔꿈치가 스쳤다. 순간 식판이 흔들리며 국이 바닥에 쏟아졌다. 찰박거리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곧 웃음이 터졌다. 봐라, 사장님이 국을 엎질렀네. 대표님, 오늘은 청소 담당이십니까? 교도관의 시선이 곧장 꽂혔다. 주어. 짧고 차가운 명령. 황기찬의 어깨가 굳었다. 잠시 멈칫하자 뒤에서 발길질이 날아왔다. 그는 결국 무릎을 꿇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닿아 화끈거렸다. 천조각으로 바닥을 닦았다. 비웃음은 사방에서 번졌다. 한때 많은 이들을 무릎 꿇게 했던 남자가 이제는 바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자 수용동 세탁실. 강세리는 젖은 옷더미에 둘러싸여 있었다. 차갑고 눅눅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손을 물에 담그자 얼음 같은 냉기가 손목 위로 번졌다. 누군가 그녀의 옆에서 툭 내뱉었다. 내가 그 불륜녀 맞지? 기사에서 본 얼굴 그대로네.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곧 인정이었다. 다른 수감자들의 웃음이 뒤따랐다. 여기선 다 똑같아. 불륜녀든 뭐든 똑같이 일이나 해. 강세리는 이 악물었지만 손끝은 떨렸다. 옷감을 비틀어 짜내는 순간 차가운 물방울이 얼굴에 튀었다. 그 물은 비웃음과 조롱처럼 차갑게 스며들었다. 저녁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황기찬과 강세리가 마주 앉았다. 전화기를 든 손이 동시에 떨렸다. 황기찬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날 끌어들였잖아. 강세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니야. 내가 먼저였어. 나는 그냥 따라갔을 뿐이야.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그러나 연민은 없었다. 동정도 없었다. 남은 건 원망뿐이었다. 유리창 너머에서 교도관이 고개를 저었다. 면회는 욕설로 얼룩진 채 끝났다. 밤이 찾아왔다. 철문이 닫히며 교도소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감시등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다. 황기찬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노려봤다. 바닥을 닦던 굴욕의 순간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강세리는 몸을 웅크린 채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귀에는 세탁실에 조롱이 남아있었다. 손끝에는 여전히 비눗물에 차가움이 맴돌았다. 그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30년 이 길고 긴 시간을 나는 어떻게 버틸까? 그날 하루 교도소는 두 사람의 어깨에 굴욕을 새겨주었다. 철창의 계절은 이제 막 깊어지기 시작했다. 제3막 낙인의 시작. 운동장으로 몰려나온 아침. 햇살은 눈부셨다. 그러나 철창 위로 보이는 하늘은 자유가 아니었다. 가둔 틀 안의 풍경일 뿐이었다. 황기찬이 발을 옮기자 곁에 있던 죄수들의 시선이 따라왔다. 낯선 얼굴들, 그러나 이미 그의 이름은 모두의 입에 올라 있었다. 저게 그 재벌 사장이라며? 20년 살다 나오면 반백살이네. 웃음이 터졌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번호로 불린 한 죄수에 불과했다. 강세리의 걸음에도 시선이 쏠렸다. 누군가 일부러 크게 중얼거렸다. 불륜녀. 다른 이들이 킥킥 웃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발걸음이 굳어졌다. 식사 자리에서도 세탁실에서도 이름은 사라지고 불륜녀라는 단어만이 그녀를 대신했다. 저녁 무렵 명단이 불렸다. 숫자가 교도소 안을 메웠다. 황기찬의 입에서 번호가 떨어지는 순간 주변에서 다시 웃음이 번졌다. 대표님 번호 외우셨네. 웃음 속에 낙인이 새겨졌다. 세탁실에서 누군가 강세리 앞에 옷더미를 내던졌다. 밖에선 잘났을지 몰라도 여기선 그냥 불륜녀야. 얼굴로 튀는 물방울을 닦아내며 그녀는 이 악물고 말없이 옷감을 비틀었다. 그러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밤이 찾아왔다. 황기찬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파산자라는 별명이 귓가에 맴돌았다. 강세리는 이불을 덮은 채 눈을 떴다. 불륜녀라는 단어가 귓속을 떠나지 않았다. 철창 너머의 세상은 이미 그들을 잊고 있었고 철창 안의 세상은 낙인을 새겨넣고 있었다. 그 낙인은 지워지지 않을 잉크처럼 오늘부터 그들의 이름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제오막 무너진 제국. 점심시간 식당 한쪽에 놓인 낡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황기찬 전 대표 남은 자산. 전액 추징 경매 절차 돌입. 강재인 씨가 주요 채권자로 이름 올려.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다. 황기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TV 속 화면에는 그의 회사 로고가 크게 잡히고 이어서 법원 앞에서 짧게 인터뷰를 하는 강재인의 모습이 나왔다. 법은 공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밟겠습니다. 교도소 식당 안은 순간 조용해졌다. 그러나 곧 옆자리에 앉은 수감자가 킥킥 웃었다. 대표님, 이제 집도 없고 회사도 없네. 남은 건 밥그릇뿐이야. 주변에서 억지로 삼킨 웃음소리들이 번졌다. 황기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이 손에서 느슨하게 흘러내렸다. 여자 수용동에도 신문 한 장이 돌았다.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불륜녀 강세리 30년 징역. 가족들 연 끊겠다 선언. 강세리는 손끝이 떨렸다. 기사 아래에는 익명의 댓글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다. 인생 망한 여자. 남의 가정 부숴놓더니 결국 자기 꼴도 저 모양. 한 글자 한 글자가 심장에 모처럼 박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옆자리 죄수는 신문을 들이밀며 비웃었다. 봐라, 내 집안도 널 버렸다잖아. 불륜녀라고 대문짝만하게 나왔네. 웃음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다. 강세리는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활자로 찍힌 낙인은 눈을 감아도 따라붙었다. 며칠 뒤 교도소 접견실. 황기찬은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소식을 들었다. 대표님, 나니 이제는 그렇게 못 부르겠군요. 남은 빌딩, 주식, 계좌 전부 강재인 측이 인수했습니다. 법원에서 경매로 넘겼고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황기찬의 목이 떨렸다. 전부 다? 예. 남은 건 없습니다. 가족 명의로 빼돌린 것도 모두 추적당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벽에 걸린 전화기가 손에 미끄러졌다. 가슴 속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듯 허공이 휑했다. 밤이 찾아오자 교도소 방 안은 눅눅한 정적에 잠겼다. 황기찬은 철창에 기댄 채 허공을 노려보았다.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던 날들이 머릿속에서 흩어졌다. 손끝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강세리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다. 불륜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신문 속 활자, 주변의 비웃음, 가족의 절연 선언, 모두가 그녀를 낙인으로 불렀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그 낙인을 지워주지 않을 것이었다. 무너진 제국. 한 사람은 돈을 잃었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을 잃었다. 철창은 그 잔해 위에 더욱 단단히 내려앉았다. 제육막 면회실의 진실. 유리벽이 양쪽을 가른 좁은 공간. 면회실은 적막했지만 감시 카메라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전화기를 든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황기찬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다 너 때문이야. 강세리는 눈을 치켜들었다. 뭐라고? 내가 먼저였잖아. 내가 날 끌어들였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어. 웃기지 마. 돈과 욕망에 눈이 먼 건 내 쪽이었어. 난 단지 믿었을 뿐이야. 유리창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다. 한때 서로를 향했던 믿음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남은 건 원망뿐이었다. 주변의 면회실에는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다. 다른 죄수들과 가족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황기찬과 강세리의 대화는 그 소음마저 뚫고 나왔다. 이제 다 끝났어. 내 재산도 내 인생도 다 강재인 손에 들어갔다고. 알아. 내 전부가 내가 불지른 불꽃 속에서 사라졌다고. 황기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강세리는 미소를 흘렸다. 그러나 그 미소는 비웃음에 가까웠다. 불꽃. 내가 쥔 성냥에 불이 붙은 거야. 난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황기찬의 눈에 분노가 번졌다. 손에 쥔 수화기가 부서질 듯 삐걱거렸다. 강세리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듯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교도관이 다가와 손짓했다. 시간 끝났습니다. 유리문 너머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전화를 내려놓았다. 말은 끊겼지만 원망은 끊기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독한 눈빛만이 남았다. 면회실을 빠져나오는 길, 황기찬은 어깨를 굽혔고 강세리는 입술을 깨문 채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지막 기댈 언덕조차 사라졌음을 알았다. 철창 너머의 진실은 하나였다. 그들은 이제 철저히 적이었다. 제7막 병든 몸, 병든 마음. 교도소의 여름은 뜨겁고 숨막혔다. 좁은 방 안은 창문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바람 대신 땀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가득 찼다. 황기찬은 작업장에서 나무 상자를 옮기다 몸을 휘청거렸다.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몰려왔고 갈비뼈 부근이 욱신거렸다. 며칠 전 다른 죄수에게 밀려 벽에 부딪힌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똑바로 못해? 돈만 있으면 뭐든 되는 줄 알았나 봐. 누군가 비웃듯 말했고 주변에서 웃음이 따라왔다. 황기찬은 이를 악물었지만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았다. 손에 쥔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먼지가 일었다. 저녁 무렵 그는 의무실에 실려갔다. 의무관은 무심하게 말했다. 골절까진 아니고 타박상입니다. 약이나 드시죠. 약 한 봉지가 던져졌다. 황기찬은 무릎 위에 올려진 약봉지를 멍하니 바라봤다. 과거라면 개인 주치의가 달려와 정밀 검사를 했을 몸이었다. 이제는 싸구려 진통제 한 봉지로 버티는 몸이 되었다. 강세리는 밤마다 독방 같은 고립감을 느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그녀는 혼자였다. 불륜녀. 그 단어는 낮에도 밤에도 따라다녔다. 식사줄에 서 있어도
세탁실에서 옷감을 비틀어 짜낼 때도 누군가의 속삭임이 귀에 닿았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차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불륜녀, 불륜녀, 불륜녀.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 어느 날 밤 강세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막아보려 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크게 들려왔다. 눈물이 솟구쳤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머리 위에서 덮쳐오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작업 중이던 강세리가 갑자기 쓰러졌다. 손에 쥔 젖은 옷더미가 바닥에 흩어졌다. 교도관이 다가와 팔을 툭툭 건드렸다. 괜찮아? 일어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강세리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그저 숨이 가빠올라 눈만 떴다 감았다. 황기찬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손으로 옆구리를 누르며 낮게 숨을 몰아쉬었다. 강세리는 차가운 바닥에 등을 붙인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 한 사람은 병든 몸에 갇혀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병든 마음에 묶여 있었다. 철창의 계절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파괴하며 흘러가고 있었다. 제8막 신문 속의 얼굴. 점심을 마친 죄수들이 식당 구석에 모여들었다. 구겨진 신문 한 부가 돌고 있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크게 찍힌 사진을 가리켰다. 야, 여기 봐라. 저거 황기찬 아니냐? 신문 일면. 정장 차림에 황기찬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제목은 굵고 거칠었다. 재벌 2세, 교도소 수감. 남은 재산 전부 추징. 황기찬의 시선이 그 활자에 꽂혔다. 숨이 순간 막혔다. 주변에서 웃음이 퍼졌다. 대표님, 이제 기사에서나 대표라고 불러주네. 다 털리고도 이름값은 하네. 손에 들린 신문은 낡고 누렇게 바랬지만 그 안의 글자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여자 수용동에도 신문이 들어왔다. 강세리가 펼친 면에는 그녀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 차림, 웃음을 띤 얼굴. 그 아래에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불륜녀 강세리 30년 선고. 가족도 연 끊겠다. 손끝이 떨렸다. 기사 속 문장은 짧았지만 잔혹했다. 남의 가정 파괴한 대가 철창에서 치른다. 가족들조차 면회 거부.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다. 손으로 활자를 덮어보려 했지만 이미 머릿속에 새겨지고 있었다. 가족마저 버렸다. 그 문장이 심장을 찔렀다. 옆에서 다른 죄수가 킥하고 웃었다. 봐라, 불륜녀 기사 또 떴네. 이번엔 가족도 안 본다고 하네. 조롱이 세탁실 소음보다 크게 울렸다. 강세리는 신문을 접어 구겨버렸지만 단어는 이미 지워지지 않았다. 저녁 작업이 끝난 뒤 황기찬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사진이 아직도 신문에 나오네. 그러나 그 말은 자랑이 아니었다. 자네를 붙잡으려는 허무한 독백이었다. 강세리는 침대 위에서 눈을 감았다. 신문 속 웃고 있던 과거의 얼굴이 지금의 초라한 얼굴과 겹쳐졌다. 차라리 그 사진이 불에 타 사라져버리기를 바랐다. 신문 속의 얼굴. 그것은 과거를 증명하는 증거이자 현재를 조롱하는 낙인이었다. 철창 너머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소비했고 철창 안에 그들은 그 소비의 상처를 매일 새로 입고 있었다. 제구막 죄수들의 서열. 저녁 점호가 끝난 뒤 운동장 한쪽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두 죄수가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싸움이 붙었다. 주먹이 오가고 욕설이 터졌다. 곧 교도관들이 달려와 상황을 제압했지만 그 장면은 황기찬에게 하나의 진실을 알려주었다. 여기 안에서는 법보다 주먹이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작업장에서 황기찬은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일부러
길을 막아선 죄수와 마주쳤다. 비켜. 목소리를 낮게 냈지만 상대는 비웃었다. 비켜. 밖에선 사장이었을지 몰라도 여기선 신참이야. 먼저 비켜야지. 주변에서 킥킥거림이 터졌다. 황기찬은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이곳에서 싸움은 곧 표적이 된다는 걸 알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조롱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봐라,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 말은 낙인이 되었고 서열은 단번에 결정되었다. 황기찬은 바닥에 깔린 신참, 가장 아래의 존재로 굳어졌다. 여자 수용동에서도 서열은 뚜렷했다. 강세리가 세탁실에서 옷더미를 옮기다 실수로 물을 흘렸다. 바닥이 젖자 옆에 있던 죄수가 소리쳤다. 불륜녀, 내가 치워. 강세리가 몸을 굽히자 다른 수감자들이 웃었다. 밖에서는 잘 나갔다더니 여기선 걸레질이 딱이네. 그녀는 손으로 물기를 닦았다. 차갑고 더러운 바닥 위에 무릎이 젖어들었다. 그 순간 방 안의 눈빛들이 달라졌다. 이 여자는 밟아도 되는 사람. 그것이 곧 교도소 안에서의 위치였다. 밤이 찾아왔다. 황기찬은 철창에 기댄 채 깊게 숨을 내쉬었다. 몸은 하루하루 무거워지고 자존심은 바닥까지 깎여 내려갔다. 강세리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낙인과 서열 두 겹이 사슬이 목을 조르고 있었다. 교도소는 이미 판결보다 더 잔혹한 심판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날마다 갱신되고 있었다. 제10막 강제인의 새로운 길. 법정에서 판결이 난 지 몇 달이 흘렀다. 교도소 안의 시간은 눅눅하고 더디게 흘렀지만 철창 너머의 세상은 빠르고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TV 뉴스 속 강제인의 이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했다. 황기찬 전 대표의 자산이 경매 절차를 거쳐 모두 매각되었습니다. 최대 채권자인 강제인 씨가 주요 자산을 인수하며 새로운 법인의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황기찬은 식판을 든 채 화면을 바라봤다. 웃음과 박수 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왔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자신의 피와 땀으로 세운 제국이 이제는 원수의 손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고 있었다. 야, 잘 봐라. 사장님 재산이 다 딴 사람 거 됐네. 주변의 수감자들이 킥킥 웃었다. 황기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만 굳게 움켜쥔 채 밥알을 억지로 삼켰다. 여자 수용동에도 같은 뉴스가 흘러들었다. 강세리는 손을 멈췄다. 화면 속 강제인의 얼굴은 차분하고 당당했다. 저는 이 자산을 통해 희망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고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비웃음이 터졌다. 봐라, 내 남자였던 사람 재산. 지금은 저 여자 손에 있네. 이제 세상은 강제인 편이야. 강세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때 자신이 서 있던 자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그 잔해 위에 강제인의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고 있었다. 며칠 뒤 신문 일면에는 큼지막한 제목이 올랐다. 강제인 재단 설립. 정의의 상징으로 떠오르다. 황기찬은 신문을 찍고 싶었으나 손이 떨려 구겨 넣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강세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머릿속엔 또렷하게 강제인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철창 안에 두 사람은 병들어갔고 철창 밖에 강제인은 빛을 모았다. 한쪽은 제국을 잃었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길을 열고 있었다. 제11막 끊어진 인연. 면회실 유리창 너머 황기찬은 오랫동안 고개를 들어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은 면회 없습니다. 교도관의 짧은 말이 귓가를 스쳤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가족이 안 왔다고? 명단에 없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이제껏 단 한 번도 자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 믿었던 가족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찾지 않았다. 그날 밤 황기찬은 철창에 이마를 기댄 채 중얼거렸다. 모두 날 버렸구나. 강세리에게도 같은 날 통보가 내려왔다. 면회 거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원치 않습니다. 교도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강세리는 멍하니 서 있었다. 거부라고요? 예.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집안은 이미 그녀를 부정하고 있었다. 더 이상 딸도 누나도 가족도 아니었다. 그녀는 철창 속에서 홀로 남았다. 방으로 돌아온 뒤 다른 죄수들이 비웃었다. 가족도 손절했네. 불륜녀는 결국 혼자야. 웃음소리가 방 안을 파고들었다. 강세리는 이불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눈물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니구나. 그날 두 사람은 철창 너머의 마지막 인연마저 끊어졌음을 알았다. 세상과의 다리가 무너져 내렸고 남은 건 차가운 번호와 낙인뿐이었다. 제12막 추락한 권위. 아침 점호. 교도관이 차갑게 명단을 불렀다. 수인 472번. 황기찬은 느리게 대답했다. 예.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주변에서 킥하고 웃음이 터졌다. 대표님이 번호 외우셨네. 사장님, 이제는 내 자리 숫자밖에 없구나. 황기찬의 눈이 흔들렸다. 한때 수십 명이 그의 이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철창 안에서 번호 하나로 불리며 웃음거리가 되었다. 권이라는 옷은 벗겨졌고 남은 건 죄수복뿐이었다. 강세리는 세탁실에서 젖은 옷더미를 옮기고 있었다.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땀과 비눗물에 범벅된 손끝이 떨렸다. 뒤에서 누군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야, 불륜녀. 여기 좀 더 빨아라.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으면 더 시끄럽고 대답해도 조롱은 멈추지 않았다. 다른 수감자들이 수군거렸다. 밖에선 잘 나갔겠지. 남자 하나 믿고 살다가 꼴이 저 모양. 30년 동안 저 이름으로 불리겠네. 불륜녀. 강세리는 옷감을 세게 비틀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튀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눈물이 고였지만 보이지 않게 삼켰다. 저녁 방 안. 황기찬은 침대 끝에 앉아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계약서를 쥐던 손, 결정을 내리던 손, 지금은 바닥을 닦고 상자를 나르는 손이 되었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무게를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힘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강세리는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았다. 귀에는 여전히 불륜녀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낙인은 더 깊게 새겨지고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추락한 권위. 그것은 단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하루하루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제13막 끝없는 작업장. 새벽 종이 울렸다. 철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줄을 맞춰 나섰다. 오늘도 같은 길 같은 작업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황기찬은 창고로 끌려갔다. 나무 상자와 철제 부품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하루에 이만큼은 옮겨야 한다. 교도관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무거운 상자가 어깨 위에 올려졌다. 처음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가
휘청거리고 허리가 휘어졌다. 땀이 흐르고 손바닥은 갈라졌다. 옆에서는 죄수들이 비웃었다. 밖에선 손 하나 까딱 안 했겠지. 사람 부리던 손이 이제는 짐꾼 손이네. 황기찬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말없이 상자를 옮겼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발걸음은 무거워졌다. 강세리는 세탁실로 들어섰다. 빨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물은 차갑고 비누 냄새는 코끝을 찔렀다. 손을 물에 담그자 피부가 쪼개지는 듯 아팠다. 손끝이 붉게 부어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불륜녀, 거기 빨리 해. 누군가 소리쳤다. 강세리는 대답 대신 옷감을 더 세게 비틀었다. 물방울이 얼굴에 튀고 머리칼을 타고 흘러내렸다. 옆에 있던 죄수가 툭 내뱉었다. 30년 동안 넌 여기서 물만 만지겠네. 웃음이 번졌다. 강세리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귀에는 이미 불륜녀라는 단어와 물소리가 섞여 하나의 굴레가 되어 있었다. 점심 무렵 황기찬은 창고 구석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바닥은 벌겋게 부풀어 있었고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러나 다시 나무 상자가 눈앞에 놓였다. 빨리. 교도관의 재촉이 날카롭게 떨어졌다. 강세리도 마찬가지였다. 빨래 더미는 끝이 없었다. 하나를 끝내면 또 다른 더미가 들어왔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노동은 끝나지 않았다.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을 때 황기찬은 손을 바라보다 주먹을 쥘 힘조차 없다는 걸 깨달았다. 강세리는 손목을 감싸 쥔 채 눈을 감았다. 손끝이 아려 꿈속에서도 물에 잠기는 듯했다. 끝없는 작업장.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하루하루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몸은 고단했고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꺼져 내려갔다. 제14막 폭풍 같은 계절. 여름은 숨막히게 더웠다. 통풍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방 안은 땀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황기찬은 얇은 수의를 붙잡고 등을 부채질했지만 더위는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다. 땀은 이마를 타고 눈으로 흘러들었고 작업장에서 들던 상자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사장님, 더위에 기절하시겠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체면을 세우려던 힘마저 더위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다. 강세리는 세탁실에 서 있었다. 찬물 속에서 손이 얼얼하게 저려왔지만 여름에는 물이 조금도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른 몸에 비눗물은 끈적하게 달라붙어 고통만 더했다. 손등에 빨갛게 부르튼 물집이 잡혔고 피가 배어나왔다. 옆에 수감자가 비웃었다. 불륜녀 손은 이제 다 너덜너덜하네. 강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더 깊이 물속에 담갔다. 차라리 그 차가움이 마음의 열기를 식혀주길 바라는 듯. 가을이 오자 교도소 운동장에는 낙엽이 쌓였다. 그러나 낭만 따위는 없었다. 황기찬은 낙엽을 쓸어 담으며 허리를 굽혔다. 밖에선 비서들이 치웠겠지. 이젠 내가 직접 해라. 죄수들의 조롱이 등 뒤로 들려왔다. 낙엽은 바람에 다시 흩날렸고 그의 노력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허리의 통증만이 뚜렷하게 남았다. 겨울은 더 잔혹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살을 애듯 차가웠다. 방 안의 이불은 얇았고 몸을 아무리 웅크려도 추위는 사라지지 않았다. 황기찬은 밤마다 기침을 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였다. 강세리는 손끝이 갈라져 피가 맺혔다. 찬물 속 세탁은 겨울에도 멈추지 않았다. 손이 얼어붙은 채로 옷감을 비틀 때
그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30년 이 계절들을 몇 번이나 더 견뎌야 하지. 철창 안의 계절은 한결같이 잔혹했다. 더위는 숨을 끊고 추위는 뼈를 갈랐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그 속에서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었다. 제15막 철창 너머의 세상. 점심시간 식당 구석에 낡은 TV가 켜졌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사회 뉴스가 흘러나왔다. 강재인 이사장 희망재단 발족, 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개최.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는 강재인의 얼굴이 잡혔다. 그 뒤에는 박수치는 사람들과 환호하는 목소리가 가득했다. 숟가락을 들던 황기찬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다. 옆에 앉은 죄수가 킥하고 웃었다. 봐라, 이제 세상은 그 사람 이름만 외치네. 너는 여기 앉아 밥이나 먹고 있잖아. 황기찬은 대답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억지로 들어 밥을 삼켰다. 밥알이 목에 걸렸지만 억지로 밀어 넣었다. 여자 수용동에도 신문 한 부가 돌았다. 굵은 활자로 제목이 실려 있었다. 불륜녀 강세리 세상에 잊혀지다. 강세리의 눈이 활자에 꽂혔다. 기사 속 문장은 짧고 냉정했다. 강세리의 이름은 이제 낡은 스캔들로만 회자될 뿐 세상은 그녀를 더 이상 찾지 않는다. 손끝이 떨렸다. 신문은 낡아 구겨졌지만 글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옆에 있던 죄수가 비웃었다. 봐라, 세상도 널 잊었다잖아. 여기선 불륜녀, 밖에선 잊힌 여자. 강세리는 신문을 접어 내려놨다. 그러나 활자는 이미 머릿속에 새겨졌다. 나는 잊혀졌다. 완전히. 밤이 되어 방 안은 어두워졌다. 황기찬은 철창 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불빛은 멀리 있었고 손에 닿지 않았다. 강세리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다. 귀에는 여전히 낮에 들었던 조롱이 맴돌았다. 밖의 세상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차 있었지만 철창 안에 그녀는 침묵 속에 묶여 있었다. 철창 너머의 세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황기찬과 강세리에게 세상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시간,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낙인뿐이었다. 제16막 외로운 독방. 갑작스런 소동 끝에 황기찬은 징계방으로 끌려갔다. 좁고 차가운 독방. 벽은 습기로 젖어 있었고 창문은 바늘구멍만 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겼다. 발자국 소리조차 멀어졌다. 남은 건 차갑고 눅눅한 공기뿐이었다. 황기찬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았다. 어제까지의 굴욕은 여전히 선명했고 오늘의 고립은 그 굴욕을 더 깊게 파고들었다. 여기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세리 또한 같은 날 다른 사유로 독방에 보내졌다. 세탁실에서 죄수들과 말다툼이 벌어진 탓이었다. 좁은 방에 홀로 던져지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아보았다. 그러나 귀에는 여전히 들려왔다. 불륜녀. 낮 동안 들었던 조롱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소리는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머릿속에서 흘러나오는 듯했다. 그녀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차라리 누군가 욕이라도 해주길 바랐다. 침묵은 오히려 더 잔인했다. 밤이 찾아왔다. 독방의 어둠은 깊고 길었다. 황기찬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노려봤다. 희미한 전등 하나, 바람 한 줄기 없는 방 안. 숨소리가 자기 귀에 크게 들렸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다. 강세리는 이불을 덮고 웅크렸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무게를 드러내는 듯 했다. 벽에 새겨진 금이 마치 그녀의 가슴을 가르는 듯 보였다. 30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단어는 허공에 흩어졌다. 외로운 독방. 그곳은 침묵의 감옥이자 자기 자신과만 마주해야 하는 고통의 자리였다. 그날 밤 환기차는 몸이, 강세리는 마음이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다. 제17막 잊혀지는 이름들. 교도소 달력에는 또 한 장의 종이가 찢겨나갔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세상은 그들 없이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환기차는 작업장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손등은 굳은 살로 덮였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늘어났다. 몇 년이 흘렀건만 여전히 죄수들은 그를 사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이제는 단순한 번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가끔 신문이 교도소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의 이름은 점점 보이지 않았다. 처음엔 매일같이 나오던 기사들이 줄어들었고 어느새 그의 이름은 낡은 스캔들로만 구석진 단신에나 실렸다. 그는 신문을 펼쳤다가 금세 덮었다. 이제 세상은 날 잊었구나. 그 사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었다. 강세리 역시 비슷했다. 처음엔 사람들의 조롱이 거칠게 따라붙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마저 줄어들었다. 조롱이 사라진 자리는 침묵이었다. 이제는 그녀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다. 단순히 불륜녀라는 낙인만이 남아 사람들은 굳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세탁실에서 옷감을 비틀던 강세리는 손을 멈췄다. 문득 자신이 누구였는지 떠올려 보려 했다. 그러나 기억 속 이름은 흐릿하게 멀어졌다. 내 이름 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겠지. 밤 방 안은 고요했다. 환기차는 철창 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여전히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을 텐데 그 불빛 속에서 자기 이름은 사라져 있었다. 강세리는 눈을 감았다. 젊은 날 화려하게 불리던 이름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았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이름조차 지워버릴 만큼 길고도 잔혹했다. 잊혀지는 이름들. 그것은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이었다. 세상은 그들을 더 이상 부르지 않았고 그들 자신마저도 이름을 잃어가고 있었다. 제18막 마지막 몸부림. 겨울 바람이 교도소 담장을 흔들었다.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고 방 안의 죄수들은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떨고 있었다. 환기찬의 기침 소리는 밤마다 방을 울렸다. 목 깊은 곳에서 갈라져 나온 소리였다. 기침을 할 때마다 옆구리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몇 년 전 얻은 타박상은 아직도 그를 괴롭혔다. 약이나 더 달라. 그의 목소리는 쉰 채로 교도관에게 흘러갔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다. 진통제는 이미 나갔다. 버티라. 환기차는 벽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끝이라는 걸 알았다. 기어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마지막 힘을 붙잡고 있었다. 강세리의 몸도 이미 지쳐 있었다. 세탁실의 물은 여전히 차갑고 손끝은 갈라졌다. 피가 배어나와도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다른 죄수들의 조롱이 더 크게 몰려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밤이 되면 두통이 몰려왔다. 불륜녀라는 단어가 여전히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다. 그러나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나는 살아남겠다. 어떤 수모를 겪어도 끝까지. 어느 날 환기차는 작업장에서 쓰러졌다.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무너진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다른 죄수들의 비웃음이 귀를 때렸다. 이제는 노인네네. 사장님, 장례식 준비해야겠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다. 무릎이 떨렸지만 두 손으로 상자를 붙잡았다. 그것이 마지막 자존심이자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강세리도 어느 날 세탁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억지로 옷감을 다시 움켜쥐었다. 눈물이 흐르며 물에 섞였지만 그녀는 끝까지 손을 움직였다. 그것이 마지막 의지였다. 철창 속 두 사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러나 무너진 자리에서조차 그들은 여전히 발버둥치고 있었다. 마지막 몸부림. 그것은 살아남겠다는 의지이자 끝까지 버티겠다는 고집이었다. 제19막 쇠창살의 계절.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과 겨울이 차례로 철창 너머를 스쳐갔다. 그러나 교도소 안의 풍경은 언제나 같았다. 창살, 벽, 그리고 번호로 불리는 목소리뿐이었다. 황기찬의 머리는 희끗희끗해졌다. 예전에 또렷했던 눈빛은 흐려지고 몸은 기침과 통증으로 굽어갔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손은 이제 떨렸고 작업장에서 옮기던 상자조차 버거웠다. 옆에 죄수들은 속삭였다. 저 사람도 결국 늙는구나. 그 말은 사실이었고 동시에 조롱이었다. 강세리도 세월 앞에 무너지고 있었다. 젊음을 자랑하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 찼고 손끝은 세탁물에 닳아 굳은 살과 상처로 얼룩졌다. 처음 들어왔을 때 그녀를 불륜녀라 부르던 목소리조차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특별히 부르지 않았다. 시간이 그녀의 낙인을 일상으로 바꾸어버린 것이었다. 봄비가 철창을 때리고 여름 햇살이 운동장 바닥을 달궜다. 가을 낙엽은 바람에 흩날려도 담장을 넘지 못했고 겨울 눈발은 차갑게 스며들어 방 안을 얼렸다. 철창 너머의 계절은 변했지만 안의 계절은 언제나 같았다. 시간만 흘렀고 몸만 늙어갔다. 황기찬은 어느 날 손가락을 세며 중얼거렸다. 20년 이제 몇 번 남았지? 강세리는 밤마다 눈을 감고 세어보았다. 30년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구나. 쇠창살은 계절과 상관없이 단단히 자리를 지켰다. 그 앞에서 두 사람은 한없이 작아졌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철창과 그 철창이 가둔 삶뿐이었다. 제20막 최후의 독백. 어느새 긴 세월이 흘렀다. 교도소 담장은 변하지 않았고 철창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던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황기찬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눈빛은 흐릿했다. 기침이 길게 이어지다 멎자 그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내가 가진 건 많았지. 돈도 사람도 권력도. 그런데 다 어디로 갔을까? 결국 남은 건 번호 하나였구나. 그는 철창을 바라봤다. 바깥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더 이상 자신을 향하지 않았다. 나는 끝났다. 그 생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강세리는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손끝은 굳은 살로 갈라지고 얼굴은 세월의 흔적에 짓눌려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30년 그 오랜 시간 동안 나는 불륜녀라는 이름으로 살았구나. 사람들은 나를 잊었고 나는 내 이름마저 잃었다. 결국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낙인만 남았네. 눈물이 고였지만 더 이상 흘러내리지도 않았다. 올 힘조차 다 써버린 것이었다.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황기찬은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강세리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서로 닿지 않았지만 그 독백은 같은 의미였다. 판결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세상은 그들을 잊었지만 나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었다. 철창의 계절은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가둔 채 닫혀갔다.